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장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30분이죠. 그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선물도 급락했고,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밀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 8.8%를 뛰어넘어서 9.1% 뭐 이렇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강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로서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제 장중에 낙폭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상당한 복원력을 보여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0.15% 보합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뭐 결국 이제 혼조세 마감을 한 건데 의미를 구태여 둔다면 이제 장중에 좀 지수가 회복됐다 하는 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조금 이제 CPI가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한 우려, 또 캐나다도 100bp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했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한 0.5%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이제 서서히 우리 시장도 인플레이션 쇼크를 스스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오후 들면서는 이제 상승으로 좀 가닥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매도에서 또 외국인도 이제 점차 매수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팔고 있었는데 연기금이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보였는데, 아시지만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라 결국은 이제 오늘 그 기관이 사단을 냈어요. 그래서 기관이 마지막 2시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기관의 움직임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관이 이제 매도를 늘려갔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 3천억 가까이를 동시효과에 내던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 반 이후에 벌어진 거는 만기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파생하고 연관된 거를 정리하려고 한 매매니까 그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의외로 우리 시장이 CPI 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태연하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7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무려 5,349억. 이게 거의 오후에 이루어졌고, 그 중에 3,000억 정도는 동시효과에 일어났습니다. 동시효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2322.32포인트로 끝나서 어제보다 0.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지수에 그래도 영향을, 코스피 200이나 하는 그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외국인들은 한 7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은 40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61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계속 이제 파는 쪽에 있다가, 장 끝날 무렵에 급격하게 매도 강도를 축소시키면서, 그러면서, 빠른 움직임, 빠른 변화를 시장에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766.08포인트.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766.08포인트, 어제보다 0.38%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312원 10전, 어제보다 5원 20전이 원화가 또 약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지수상으로 본 우리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아시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팔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는 뭐 삼성전자 1,543억 순매수, LG 에너지 솔루션
235억, SK 하이닉스 441억, 뭐 삼성바이오, 현대차, 네이버, SDI, LG화학, 뭐 셀트리온 6억 5천이지만 이렇게 샀어요. 근데 뭐 오늘은 이제 기관은 전부 파는 쪽에 섰기 때문에 기관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이 산 거는 SDI, LG화학, 카카오 정도 샀는데,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오늘은 만기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그래도 시장이 의외로 좀 태연했다.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뭐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구태여 좀 정리를 해보면, 삼성 SDI하고 LG화학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8.15 머니톡에 가서 요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바닥설. 근데 이제 뭐 바닥이 거의 얼추 형성됐다는 건 이제 저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부터라도 영상 올라오는데 여러분 좀 관심 있으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한세구의 실전 투자 스쿨 그 줌 라이브가 있는 날입니다. 그 분들은 오후 7시 반에 다시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 보면 2차 전지 쪽이 이제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불을 당긴 게 에코프로비엠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1029억 정도 이렇게 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54% 증가했다. 이제 그리고 뭐 BMW, GM 등이 그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채택을 할 것이다. 그 원통형 배터리를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런 거. 또 한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 국내 배터리 업황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등등 해서 또 며칠 쉬었잖아요. 요새 보면은 시장이 뭐 그 제 말대로 푸시앤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섹터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게임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요새 며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사고 뭐 이러는 게 보이니까 또 게임이 또 요새 또 다시 움직이죠. 예. 근데 이것도 이게 순환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 뭐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됩니다. NHN 그 게임 자회사인 그, NHN 빅폿, 여기가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런 게 이제 뭐 얘기가 돼서, 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넵튠 같은 경우에 그 게임 자회사가 만든 게 중국에서 파노를 이제 득했다. 이런 거 오늘 다 조금 이제 뭐 이익 물량이 나오는 것도 보였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많이 출시되는 그런 신작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시죠? 뭐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런 거는 사실 주가를 움직이는데 큰 동력은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인데, 이것도 이제 YG 엔터의 그 어제 말씀드린 블랙핑크가 이제 복귀한다. 그 기대감, 뭐 이런 거고, 또 그 이제 하반기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주요 그 각 엔터테인먼트사의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RBW하고 메타비트가 그 음악 컨텐츠 IP를 NFT로 만드는 그 사업에 MOU를 체결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전부 이제 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시장이 자꾸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도 오늘 좀 이제 움직임이 컸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그 환자가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정부가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행 가자. 왜냐하면 이제 여행업계에서 보면은 지금이 전통적인, 그 시즌 아니에요.
호황기죠. 그러니까 이 기대가 건다. 뭐 이래서 이제 또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19는 뭐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관련 지속적 이제 유행 우려 등등 해서 이게 이제 결국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된 이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냥 뭐 CPI 그 충격이죠.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뭐 만기일인 거를 감안해서 그 장 후반에 변동성이 나온 거를 제외하면 그런 대로 그냥 되게 시장이 태어나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요. 이게 미국 시장이 저는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왜? 그냥 여러분들한테 빨리 좀 전해 드리려고 그 CPI.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외국 방송을 켜놓고 브레이킹 뉴스 나오나 이제 그걸 보다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되니까 딱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전해드리고 그러고도 보니까 미국 선물이 훅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게 봤는데 그렇게 뭐 요란스럽게 안 빠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 이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 사이에 또 뭐, 쿠팡 플레이인가 거기서 하는 그 토트넘 경기도 보고 뭐 어제 바빴습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늘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시황 그 설명하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이렇게 눌려도 이렇게 이미 예고된 거에서 이렇게 뭐가 충격이 오거나 그러면 시장이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우리를 보면 뭐 이게 자체 저항력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거를 자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CPI가 거의 41년 만에 최고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수를 빠졌다가 그냥 쑥 하고 밀어 올리더라.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뭐 만기일인 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상당히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시장은 일단 CPI가 딱 생각보다 높게 9.1로 발표가 되니까 일단 시장이 충격은 먹었어요. 어이쿠, 이거 그러면서 충격은 일단 먹었지만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런 충격을 일단 받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울 게 없는 거라는 게 이제 시장의 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미 이거 우리 감안하고 다 알고 있던 사실이다. 뭐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연준이 뭐 갑자기 뭐 이번 달에, 이번 달 말에 이제 금리 인상을 뭐 아주 조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75bp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냐. 근데 이제 뭐 밤사이에 또 그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뭐 100bp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캐나다가 덜렁 이제 100bp로 이제 올려버린 바람에 더더욱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이거 뭐 우리 이제 확실해졌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번 달 말에는 연준이 75bp나 진짜 100번 양보해서 100bp 올린다고 치자. 이런 겁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제 대담해졌어요.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다음 달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월은 FOMC 회의가 없잖아요. 잭슨홀 미팅만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9월에 할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CPI로 보면은 이게 피크를 친 거 아니냐.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지난달 하순부터 이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값도 그렇고 흔들리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 안 됐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거는 온전히 그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1보다는 훨씬 낮게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시장이 참 희한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쪽으로 이제 돌려서 시장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뭐, 세게 나와도 크게 시장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그랬는데, 미국은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 오른 것 같고, 우리는 오늘 만기일이라 이제 끝에 기관 물량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내용 보면 뭐 별로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시장은 자꾸 이제 앞으로 일어날 기대치에 희망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 그렇다. 그러면 다음 달에 발표될 CPI는 6월 하순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유가 하락이라든지 일부 원자재 값들이 이유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경기 위축, 경기 위축 때문에 그런 거지만 뭐 어찌 됐건 이게 이제 그 물가 지표를 낮게 나올 것이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요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닥 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그때부터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얘기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시간 싸움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 바닥이 형성됐어 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언제부터 올라? 이거에 대한 답은 누구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쏟아지는 한쪽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죠? 실적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거다. 이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 둔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니에요. 이제 경기 둔화를 한 발에 딛고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제 주식시장이 경기 둔화 문제랑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그래 이제 바닥 쳤어.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어떤 재료 있잖아요. 재료가 시장을 꽝 쳐서 그 재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재작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료 그건 일종의 재료예요. 그게 빵 쳐갖고 시장이 그냥 권투 선수로 말하면 그냥 1회전 나가자마자 한 방 펑 맞고 뒤로 발랑 자빠진 거 아닙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거기다 유동성 공급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것만 해소되고 뭐 백신이 개발했네 뭐 어쩌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바닥만 치면 올라가게 된 거지만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런 이제 전 세계가 엮어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뭐 그거에 따르는 이제 금리 인상, 긴축,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수급이 안 맞아요. 수급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해결해서 나가려면 지금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더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푸시앤풀을 계속 해야 돼요. 조금 더 푸시앤풀을 해. 그러니까 우리말로 들쭉날쭉. 요새 보세요. 계속 들쭉날쭉이잖아요. 뭐 이틀 올랐다, 이틀 빠졌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맨날 그 자리예요. 돌고 맨날 그 자리.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밑으로 안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밀리면서 그냥 들쭉날쭉 이게 얼마나 이어지느냐인데 이 얼마나 이어지느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주에 끝날 수 있고 이번 달 말에 연준이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면 끝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8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섣불리 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먼저 무슨 매수하는 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제일 싫어하는 시간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그냥 연거푸서 몇 방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올라가면 오히려 시장이 편해요.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이거 그냥 사람 집 내리는 게 더 힘드니까 지금 매매를 잘못하면 거기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회복되는 거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럼 2400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 우리한테 시그널을 줘요. 기술적 분석으로 이게 추세를 꺾는 신호다라는 거가 정말 나타나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때 변하느냐. 그 외국인들 매수를 변하게 하는 촉진이 문제가 뭐예요? 환율이잖아요. 근데 환율 오늘도 1300, 12원 10 전에 끝났어요. 그럼 환율이 계속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 두 개를 감지하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상승으로 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 지금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횡보가 얼마나 갈지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니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쨌든 간 이달 말에 연준이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까지는 시장은 막 자질구레한 핑계거리 있잖아요. 뭐가 어땠다,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그냥 계속해서 이 들쭉날쭉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그러면서 하루는 이게 오르고 하루는 저게 오르고 그동안 안 올랐던 건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저점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시장이 상승으로 갈 때 어떤 것들이 선호된다 하는 거를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거예요. 이런 수급에서 봤을 때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 때는 대형주가 빨리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어차피 그거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런 이제 CPI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데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에 근접해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너무 태연하다. 시장이 그런 거에 비해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 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또 주간 어떻게 시장이 변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